안녕하세요. 손하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저마다 바쁘게 살면서 예쁜 말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말투를 바꿔보세요. 말만 예쁘게 해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지는데요. 예쁜 말을 쓰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이 책에서 예쁜 말 한마디로 큰 돈을 벌고 또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천만 원을 벌어다 준 예쁜 말 한마디).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 당장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죠. 모든 게 잘 진행되나 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질이 났겠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값을 후려치는 모습에서 그냥 이사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답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이 부부는 상대의 엉뚱하고 무례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건넸던 걸까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 거래 과정 전체를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답니다.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님? 이 집은 이상하게 아기가 잘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었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마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초등학교가 3분 거리예요. 지하철이 걸어서 5분이에요 등 수많은 말을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네요.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례를 되돌아봅니다.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쁘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의 절정, 약간의 물러섬도 곧 패배로 느껴지는 갈등.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심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립되어 혼자만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해오느라고 지친 상대방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예쁜 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대학 때였습니다. 나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관련 동아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 왠지 모를 안타까움을 키워갈 무렵 술자리에서 1년 선배였던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선배의 말 왜 그렇게 멋졌던지요. 불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저였지만 분노라는 단어 하나에 말 그대로 꽂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찾아내어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면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공헌하려는 신념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의 제 모습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생각이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렸을 적에 그 치기 어린 분노를 유지했던 게 저에게는 뼈아픕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분노에만 익숙했던 의욕 과잉의 부정주의자였던 제 모습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특히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시각, 좋은 걸 좋다고 보지 못하는 저의 관점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말투가 그랬습니다. 조금만 제가 생각하는 규칙에서 어긋나도 그것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차갑다. 주변 사람들이 저의 말하기를 평가할 때 한결같이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못생긴 말 그 자체였죠. 그런 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제 주위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 제가 다가서기는커녕 저를 향해 다가오려는 사람조차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인이 되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부정적 경험, 예를 들어 배신과 배반의 기억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며 변명하려는 생각이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거기에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일상을 살아간 제 모습은 아쉽기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맞습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 무엇입니다. 이때 현재를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해봐야 그 관계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걸 저는 잘 몰랐던 것이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저는 영화의 내용과 노래의 멜로디를 떠나 봄날은 간다라는 언어 그 자체에서 나의 찬란했던, 소중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강제적으로 거리를 둬야 했던 시간이 누구에겐 나빴고 누군가에게는 좋았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최고의 도구는 예쁜 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마주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설 용기만 있다면 이제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소극적인 텍스트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나의 목소리가 담긴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1:1 커뮤니케이션 혹은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나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면 영원히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물론 미래의 성취를 말하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게 쉬운 건 당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보다 과거를 들추어내어 서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우리는 익숙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제 부정은 그만두고 긍정에 애쓸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고 해볼까요? 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두 부류의 말 중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는 건 당신에게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어? 어떻게 보고서가 이 모양이야?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점 하나 못 잡아내요? 두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봐요. 힘을 합쳐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 방안을 고민해보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오늘의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은 첫 번째 부류의 말이 훨씬 익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부류와 같은 말이요? 글쎄요. 최근 1년 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아마 첫 번째 부류의 말을 하는 것이 편하게 여겨질 겁니다. 두 부류의 말 전부 대화의 상황, 대화의 상대에게 말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말처럼 느껴지죠.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편하고 여유 있고 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긍정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말해줘야 하는 그 무엇일 테고요. 첫 번째 부류의 말처럼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 바라는 결과를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두 번째 부류의 대화가 우리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언젠가 관계 유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가에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관계를 그르칩니다.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 아무리 정성 들여 오랫동안 많이 말해봐야 그 속에 단 한마디로 관계가 엉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조심스럽고 배려 가득한 따뜻한 예쁜 말 한마디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 편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 상대의 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예쁜 말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해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단어.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만 8살에 소아암을, 만 22살에 직장암을 진단받습니다. 성인이 되어 걸린 암을 두고 주변에서 조언이라고 위로라고 했던 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못했기에 막 살았기에 암에 걸리는 거야? 괜찮아. 요즘 암 별거 아니야.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별거 아닌 거에 사활을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왜 암에 걸린 거야?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말은 우리 모르게 나쁘게 살았던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말도 무자비한 폭력의 말이고요. 다가서기는커녕 멀어지고 또 원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타인, 즉 나와 다른 누군가는 개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살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이란 말의 영어, 인디비주얼의 어원도 집단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타인을 위한 말하기, 사랑과 공존의 말하기가 우리의 말하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이기는 말하기가 자신의 언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인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적일 뿐인 거죠. 적과 함께 지내는 상황, 불안, 초조, 두려움 등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일상의 모습일까요? 경쟁에 이겼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진 걸까요? 승리자는 과연 무조건의 행복만이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취지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과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타인보다 우월함을 내보이는 성취, 공동체 정신이나 사회적 관심이 배제된 성취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말하기가 자기 성장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된다면 너무나 아쉬울 겁니다. 물론 현재의 교육체제가 협동보다는 경쟁을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경쟁을 위한 훈련이 최소 10수년 계속된다는 비극을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를 자제하고 상대방을 위해 말을 건네는 능력을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를 알아채는 능력, 상대가 바라는 것에 관심 기울이는 역량, 우리가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은 경쟁에 져서 낙오되어 포기하는 것 못지않은 불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뺏고 나면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도 더욱 겸손한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말하기를 위해 저는 인내라는 키워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더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뭔가 다르다고 섣불리 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나 더 덧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심이요, 대화의 정신입니다.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 종주를 즐겼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백담사에서 마등령을 거쳐 설악산 정상에 올랐다가 천불동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등산하며 가장 힘들 때는 정상을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경사는 늘 그렇듯 가파르죠.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내려와야 하겠죠? 하산의 그 순간 긴장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한결 풀어진 바로 그 순간. 내려오다 발목을 다치거나 체력적으로 탈진하는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에게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산행의 과정은 우리의 말하기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의 영업사원인 당신, B 회사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수없이 많은 제안과 시간을 투입한 끝에 드디어 최종 협상의 순간에 이릅니다. 바로 계약에 성공하리라고 기대했지만 B 회사의 계약 담당자가 다른 회사의 제안을 하나 더 받아보고 결정할지도 모르겠다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합니다. 당황스러운 의외의 상황이 돌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내가 답입니다. 여기에 상대가 바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계 종료 선언에 대해 섣불리 단절을 선언하기보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인내심만 있어도 문제는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하수, 중수, 고수의 대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네? 아니, 이번 달에는 계약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제가 C사의 자료가 있는데 먼저 우리 A사와 비교한 표를 보내드릴까요? 세 번째, 윗분들께서 한두 개 정도 다른 회사 제안을 더 받아보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힘드시죠? 김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 것을 다들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분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윗분들도 김 과장님의 수고를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말하기에 고수가 되는 당신이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딱 4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똑똑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 였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네는 정말 일 처리하는 것 하나만 봐도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 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군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 이 4문장들을 단지 예시로 적었을 뿐임에도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 아님에도 저는 이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자신이 저에 대한 인정과 사랑의 말을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4가지의 말, 즉 다가서기를 위한 똑똑하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를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어지는 마음을 되돌리는 한마디. 문제는 문제라고 입으로 올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라고 정의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성취 수준으로서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하는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이 문제에만 몰두하는 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합니다. 해결책보다는 문제점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에 휘둘려봐야 남는 건 답답한 뿐일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즐겨하게 되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취가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은 고객 불만센터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고객이 전화할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해보죠. 과연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객 불만센터니까 불만에 집중해서 말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문제에 집중해서 이름을 만든 부정적 결과입니다. 만약 이름을 고객 불만센터가 아닌 고객 행복센터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행복이란 단어 앞에서 고객은 전화할 때도 다소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할 이유입니다. 굳이 부정적 단어로 우리 주변에 벽을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 용어 사용을 줄이고 여유와 긍정, 그리고 행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긍정적 언어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연습을 늘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언젠가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부정적 표현에도 긍정의 언어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협업에 있어서 방해 요소는 없을까요?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속적 모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상대의 단어 선택과 당신의 용어 선택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말에는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요. 문제, 그리고 방해라는 단어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성공과 원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당신에게 문제를 나열하고 부정적 단어를 내세워도 당신이 말하는 긍정과 여유의 언어는 멀어지려는 상대방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문제와 이슈로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성공과 성취의 주제로 바꾼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일 겁니다. 그러니 이왕 하게 되는 말이라면 긍정성과 적극성을 담은 용어를 선택해 보세요. 참고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분들이 특히 긍정의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전히 잘 지내시죠? 다른 분은 몰라도 김 과장님이야 업계에서 인정받지 않나요?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윗분께서 선생님만큼은 꼭 만나서 고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자일수록,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부정적 언어와 멀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익숙해야 합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리더라고 보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단어, 함부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그 잔인하고 거친 말에 기가 질려 조용한 구성원을 보고는 오히려 스스로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혹시 당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일 휴가? 갑자기? 집에 문제 있어요? 혹시 보고서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나요? 그래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내일 휴가? 좋은 계획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작성한 보고서에 가장 내세우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성과도 빛이 날 겁니다. 문제가 아닌 성취에 집중해서 말하면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긍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아낌이 없기를 권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어렵고 또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성취에 집중하는 말하기에 관심을 두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가보지 않는 사람과 실제 그 길을 간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끝내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고 가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와 다른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한번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예쁜 말.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요. 와, 네? 랍니다. 혹시 직장인이신지요? 어떠세요? 윗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말들과 친하셨다면 이제 결별을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과 멀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론 궁금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뭔가 어색해서 반문하는 것인데 왜 그걸 듣는 사람은 그토록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겐 변명 혹은 반항으로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알고 보니 변명과 반항의 말을 여유롭게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더군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말에
긍정이라는 데코레이션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긍정의 언어로 자신을 감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상대방에겐 불쾌감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장에 해로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저항하려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하기를 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성장을 위한 거라고 여기세요. 물론 수십 년간 입에 붙은 습관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말하기에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팍팍하더라도 방어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려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서 일종의 최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한 프로골퍼가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티샷 실패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임팩트가 약했어. 절대 두 번째 샷에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네. 맞다. 두 번째 샷 어디로 보내지? 그게 저의 성공적인 굿샷의 비결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원래 충분히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던 행운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성장도 멈춥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중에서 말입니다. 프로젝트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포상을 받아야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로 타인과 거리를 좁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사례를 더 볼까요? 당신은 어느 회사의 임원입니다. 경력 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에게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해볼까요? 상사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더러워서 저 역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성과도 탁월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전 회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성장하는 데 기회를 준 고마운 곳입니다. 보다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해보고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쉽죠? 두 번째 지원자의 말을 택하셨을 테죠.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 대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니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줬으면 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는 말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일상에서 부정의 언어를 멀리하고 긍정의 언어로 세상과 마주하려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구나.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니? 뭘 그리 쫀쫀하게 구는 거야?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너무 냉정한 것 같아. 맺고 끊는 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야? 조심성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바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